사진처럼 돌과 매끈매끈한 부분이 함께 있는 이런 형태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벌텍스 페인트 뭐 이런 것도 한번 사용해봤고, 기타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봤는데 그래도 가장 쉽게 사용하는 방법이 좋잖아요. 또 그걸 응용하는 게 좋으니까 아무래도 어려운 형태인 것 같긴 해요.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형태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형태하고 비슷하게 제 마음대로 모델링 해볼게요. 질문하셨던 분은 뭐 제 방법이 100%가 아니니까 이런 방법을 응용해서 작업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 방법을 참고해서 더 좋은 방법으로 작업에 사용해 보시면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박스를 가지고 기본 형태를 만들어 볼게요. 실제 크기하고 약간 비슷한 이런 박스를 만들고, 기본 형태는 이 정도의 면을 나눈 다음에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면이 너무 디테일하면 조정하기 힘들고 너무 없으면 또 형태 잡기가 힘드니까 적당한 면을 나눈 다음에 시작하는 게 일단 좋을 것 같아요. 에디테이블 폴리로 컨버팅하고, 형태를 잡는 데는 모델링 툴에 있는 프리폼에 있는 페인트 디폼, 쉬프트를 이용해서 작업하는 게 가장 빨리 형태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이 영역 안에 있는 흰색 범위 안에 있는 건 무조건 움직이고, 검정색 범위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부드럽게 이렇게 영향을 미치죠. 이런 걸 이용해서 작업을 하시면은 좀 더 편하게 작업할 수 있어요. 확대를 하거나 축소하면 그 범위 안에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작업할 수 있는 툴입니다. 기본 형태를 잡고, 측면에서도 잡아야겠죠. 뷰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시간을 가지고 모델링 하셔야겠죠. 이렇게 해서 기본 형태를 만듭니다. 뭐 더 디테일하게 할 수 있으면 더 디테일하게 하셔야겠죠. 기본 형태는 중요하니까. 기본 형태는 한번 흔들어야겠죠. 너무 깨끗한 형태이기 때문에 노이즈 같은 모디파이 명령을 적용해서 프랙탈 XY축으로만 흔들어 줍니다. 값은 적당하게. 노이즈가 너무 작기 때문에 스케일을 좀 키워서 부드럽게 흔들리는 이런 형태를 만들어주죠. 이렇게요. 이 상태에서 에디테이블 폴리로 컨버팅하고 노이즈를 수정할 일이 없을 것 같아서 전 이렇게 했고요. 이 상태를 터브 스무스를 적용합니다. 그리고 더 디테일하게 만들고 싶을 경우에는 또 에디테이블 폴리로 해서 페인트 디폼으로 쉬프트 명령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형태를 좀 더 디테일하게 잡으면 더 형태가 예쁘게 만들어지겠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이 정도 부드럽기로, 뭐 이 정도 해도 되겠네요. 이 정도 부드럽기로 일단 기본 형태를 잡았어요. 그 다음에 매끈하게 만들어지는 부분을 만들어야 되는데, 매끈하게 만들어지는 형태는 라인으로 잡는 게 편하니까 라인으로 스무스하게 잡을게요. 이 위에 있는 거는 클릭한 곳이 스무스하게 만들어지는 거고, 기본은 코너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클릭하고 가면 코너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라인에서는 스무스하게 만들어지게 하고, 이런 형태가 되겠죠. 모디파이 패널에서는 라인의 렌더링 옵션을 켜고 사각형으로 기본 형태를 이렇게 높이하고 넓이를 만들어 줍니다. 중간에 있는 선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인터폴레이션에서 스텝 값을 조정해서 뭐 이 정도? 하나 정도만 추가한 다음에 탑에서 봤을 때 버텍스를 보면 스무스하게 만들었지만 그래도 스텝 값이 1이기 때문에 이렇게 꺾어진 상태가 좀 어색하죠. 그래서 모델링에 필요한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점을 베이지로 만든 다음에 이렇게 형태를 조정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면 에디테이블 폴리로 컨버팅하고, 이제 이쪽 부분 같은 경우는 남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걸 좀 조정해야겠죠. 그래서 엣지에서 커넥트로 선을 하나 추가하고, 그 다음에 쉬프트 명령으로 탑에서 봤을 때 이렇게 남는 부분이 없도록 앞쪽으로 빼주고, 앞쪽은 다 날아갈 거니까. 그 다음에 뒤쪽 같은 경우도 형태에 맞춰서 어느 정도 형태를 조정해 줍니다. 그래야지 깨끗하게 빠지겠죠. 그 다음에 의자가 앉는 부분이니까 이 모서리가 꺾여 있지 않고 살짝 기울어져서 들어오는 형태를 만들려고 해요. 뒤쪽에 해당하는 엣지를 선택하고 위쪽 거 빼버리고, 커넥트로 원하는 부분에 이렇게 기울어지는 부분까지 이렇게 기울어질 건데, 선을 하나 추가한 다음에 뒤에 있는 모서리 엣지는 컨트롤 리무브 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기울어진 형태가 만들어지니까 얘를 터보 스무스를 할 건데, 그렇게 되면 전체가 부드러워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에디테이블 폴리에서는 스위프트 루프 명령으로 아래쪽 둥근 형태가 만들어지는 부분까지 선을 하나 추가하고 위쪽도 선을 하나 추가해서 이렇게 이런 형태가 되게끔 할게요. 뭐 저라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약간 위로 올리고 터보 스무스의 분할 횟수를 2로 만들고 뒤에 거랑 거의 비슷하게 이제 이 부분을 빼면 되겠죠. 불린을 할 때도 이 물체는 ID 2번을 주고 이 물체는 ID 1번을 하면 불린이 빠진 곳은 ID 2번이 되기도 해요. 그건 조절하기 나름이니까 나중에 조정해도 되고, 얘한테다가 컴파운드 오브젝트, 프로불린, 픽, 기본 서브트랙션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클릭만 하면 삭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이 없어지는 경우 가장 아래쪽에 있는 어드밴스 옵션에서 지워진 엣지를 모두 보이게 하면 이렇게 깨끗한 엣지들이 보이게 됩니다. 우리가 만들려고 했던 형태에 거의 가깝게 된 거죠. 모디파이 패널에서는 라인 물체가 너무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으면 오퍼랜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위치를 따로 조정해 줄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조정해서 원하는 형태를 만들면 됩니다. 원하는 형태가 되면 에디테이블 풀리로 컨버팅하고, 2021, 2022 버전에서는 리토폴로지가 들어왔기 때문에 리토폴로지를 해주게 되면 면을 다시 한번 깨끗하게 정리해줘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점과 점이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잖아요. 형태가 들쑥날쑥하니까. 이렇게 보면 깨끗해 보이기도 하지만 모서리가 딱 끊어져 있기 때문에 좀 더 디테일한 모델링을 위해서는 리토폴로지를 해주면 되고, 2021 아래 버전에서는 플러그인 형태로 리토폴로지라는 플러그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활용하시는 것도 좋겠죠. 이제 키보드의 숫자키 7번을 누르면 현재 물체가 가지고 있는 폴리곤 개수가 나옵니다. 이걸 참고해서 리토폴로지를 할 때 기본값이 5000이니까 좀 전에 봤던 7번 키에서 참고한 숫자로 값을 입력하고, 형태를 좀 더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값을 이렇게 수정해 준 다음에 계산을 해줍니다. 면이 적으니까 계산이 금방 끝나죠. 근데 모서리를 보세요. 서로 다 연결되고 형태가 어색하지 않게 이렇게 쭉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프로블린을 했기 때문에 두 물체의 면이 스무싱 그룹이 다르게 설정이 돼요. 그래서 리토폴로지 옵션 중에 스무싱 그룹이 체크되어 있는데, 이 스무싱 그룹별로 이렇게 경계 부분은 이렇게 엣지가 연결되는 상태로 면을 다시 한번 계산해줘서 깨끗한 모델링 상태를 만들어줍니다. 우리한테 필요한 형태죠. 그래서 에디테이블 풀리로 컨버팅하고 그 다음 작업을 하시면 돼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개인차가 발생할 것 같은데 얼마만큼 디테일하게 작업을 할 건가에 따른 거죠. 그리고 폴리곤도 아래쪽에서 보게 되면 ID 1번, 여기도 ID 1번이에요. 그러면 ID를 나눠야 되잖아요. 엣지에서 이 경계는 다 연결되어 있다고 했죠. 더블 클릭을 하면 이렇게 연결되는 상태가 만들어집니다. 모서리가 딱 꺾여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챔퍼를 세팅 버튼으로 트라이 옵션으로 최대값을 주게 되면 모서리까지 서로 부딪히게 되고, 세그먼트를 추가하면 이렇게 모서리가 둥글게 처리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처리한 다음에 컨트롤 리무브 해야겠죠. 서로 겹쳐 있으니까 컨트롤 리무브 하고, 이 위쪽 정도에 대한 엣지를 이렇게 더블 클릭으로 선택하면 이 안쪽은 깨끗한 면을 만들 거고 이 뒤쪽은 약간 돌 같은 느낌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스플릿 합니다. 스플릿을 하게 되면 엘리먼트로 떨어지게 되니까, 엘리먼트로 떨어지면 아이디를 설정을 하기가 편하겠죠. 그래서 여기는 2번으로 하고 다시 점을 모두 선택하고 웰드 해줍니다. 그럼 폴리곤에서는 ID 2번이 됐고 얘는 ID 1번이 됐겠죠. 혹시 모르니까 셀렉트 ID 1번을 해주면 바깥쪽이 선택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우리는 ID 2번을 한번 선택해보고, 이 부분은 깨끗한 면이 만들어질 부분이기 때문에 디태치로 복사하면서 하나 복사해줍니다. 얘는 도움 물체예요. 헬퍼라고 복사해 줄게요. 그 다음에 이 물체는 디테일하게 돌 형태를 만들어야 되니까 터보 스무스를 부드럽게 2번 정도 적용해서 굉장히 면이 디테일하게 분할될 수 있게끔 해줍니다. 그리고 떼냈던 거, 얘한테는 쉘 명령으로 바깥쪽으로도 약간 튀어나가게 하고 이만큼 안쪽으로도 들어가게 합니다. 비슷하게 이렇게요. 그래서 얘는 도움 물체가 될 거라서 얘는
오브젝트 속성에서 렌더링 되지 않게 하고 오케이 합니다. 얘는 렌더링은 안 돼요. 나중에 도움 물체고 얘는 이따가 숨길 거니까 상관없이 무시하고 작업을 하면 돼요. 뒤에 있는 깨끗한 물체를 선택한 다음에 현재 상태가 굉장히 깨끗하잖아요. 그래서 모포라는 모디파이어를 적용한 다음에 현재 깨끗한 상태, 표면이 깨끗한 상태, 얘를 저장해 둡니다. 캡처 커런트 스테이트로 현재 상태를 캡처해 둡니다. 이름은 여러분이 지정하시고 그러면 여기에 기록이 돼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서 표면에 돌 같은 형태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modify 명령 중에 displace 명령을 이렇게 실행한 다음에 맵으로 노이즈 맵 같은 걸 사용합니다. 물론 스모그 맵도 상관없어요. 노이즈나 스모그를 사용해서 적용하고 재질 편집기로 드래그해서 인스턴스 연결합니다.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스먼트 값을 이렇게 쭉 올려주면 변형되는 상태가 보여요. F4번 키를 눌러서 노이즈가 적용된 상태잖아요. 노이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매핑 형태가 적용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아래쪽에 있는 익스팅 매핑을 사용해 줍니다. 그러면 위에 있는 게 꺼지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노이즈 맵을 사용하시면 되고 노이즈 맵 사이즈를 조정해서 내가 원하는 거친 표면을 만들어 줍니다. 적당히 조절해야겠죠. 그러면 지금 보는 것처럼 이 매끈해야 될 부분도 이렇게 튀어나오게 돼요. 그런 것들을 조정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깨끗한 상태를 복사해 놓은 거죠. 그래서 모포에서는 이 깨끗한 상태를 사용할 건데 어떤 부분에 사용할지를 결정해야 돼요. 여기에 볼륨 셀렉트라는 걸로 어떤 걸 기준으로 할 건지를 결정합니다. 여기서는 점을 선택할 거고 메쉬 오브젝트, 조금 전에 떼냈던 이물체를 기준으로 점들이 선택되게 할 겁니다. 점들이 지금 쭉 선택되는데 소프트 셀렉션을 이용해서 점들을 이렇게 물체 주변으로 선택되게끔 해줍니다. 파란색은 적용이 되지 않는 거고 빨간색은 적용이 되는 거예요. 모포로 올라가서 깨끗한 상태를 선택된 부분에만 100% 적용해주면 깨끗한 면이 선택된 부분에 적용이 되는 거죠. 이제 적용이 됐으니까 도움받은 물체는 숨기도록 할게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서 하이드 셀렉션을 하게 되면 이렇게 여기 부분은 깨끗하고 바깥쪽 부분은 튀어나온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요. 이건 디스플레이스 값 때문에 이 값을 조정해서 적당한 형태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가장 위쪽에는 에딧 폴리를 추가해서 완성된 형태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노이즈에서는 형태를 좀 조정하기 위해서 옵션들을 조정해주면 내가 원하는 형태를 만들어 갈 수 있어요.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하게 조정하게 되면 여러 가지 형태를 만들 수 있으니까 또 얘만 가지고 사용하는 게 아니라 스모그도 섞을 수 있고 뭐 덴트도 섞을 수 있고 흑백으로 사용되는 3D Max의 그런 기본 맵들을 혼합해서 좀 더 내가 원하는 돌 느낌을 만들어 가시면 돼요. 기본 맵을 가지고 사용하면 형태를 만들기가 아무래도 편하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어떤 텍스처를 가지고 사용하기에는 디스플레이스 모디파이어가 조금 부족한 느낌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생각하시고 어느 정도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구나. 그래서 그 정도 생각을 하시고 작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모델링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한 거는 이 디스플레이스를 하나 더 복사해서 페이스트 한 다음에 디스플레이스가 적용됐을 때 축이 이렇게 있는데 축을 바꾸게 되면 조금 더 디테일한 형태가 방향이 바뀌면서 적용되니까 같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값을 너무 많이 주지 말고 그래서 둥근 형태의 면과 거친 표면 이렇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여기에는 UVW를 박스 형태로 1500 사이즈로 줄게요. 재질을 줘야 되잖아요. 재질에서는 V레이 재질을 줘야겠죠. 1번과 2번이 있으니까 일단 1번을 만든 다음에 2번을 연결할게요. V레이 재질에서는 V레이 비트맵으로 다운받은 무료 PBR 텍스처 그런 걸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거죠. 돌 재질, 이런 돌 재질들 기본 돌 재질을 하나 디퓨즈에 연결하고 복사해서 돌 재질에 여러 가지 PBR 텍스처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받아놓은 게 별로 없어서 이런 돌 재질을 사용할게요. 여기서는 컬러를 디퓨즈에 연결하고
얘를 복사하고 그래야지 같은 폴더가 뜨니까. 디스플레이스먼트는 사용하지 않을 건데 러프니스를 가져오고 러프니스는 글로스니스에 연결해 줍니다. 글로스니스 리플렉트 컬러는 100%로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이 글로스니스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러프니스 텍스처를 갖고 왔잖아요. 그래서 V-ray 재질에서도 BRDF에서 러프니스를 선택해 줍니다. 그럼 이렇게 반사되는 형태가 이 텍스처에 의해서 표현이 돼요. 그 다음에 범프가 필요하면 범프도 사용해 주시면 되죠. 여기는 지금 범프가 없으니까 똑같은 재질을 범프에 일단 사용해 줄게요. 범프 값은 위에서 이렇게 조정하시면 돼요. 있는 텍스처를 가지고 범프를 잘 표현할 수 있겠다, 그러면 그런 걸 사용하셔도 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것보다는 잘 응용해서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위에 있는 디퓨즈를 사용해도 되니까. 이렇게 해서 적용을 하게 되면 전체로 이렇게 적용이 되잖아요. 그리고 매핑 사이즈가 이렇게 딱 끊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타일링이 발생해요. 반복되는 형태의 텍스처가 계속 또 반복되면서 선이 생기기도 하죠.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트라이플래너 텍스처를 사용하시면 돼요. 이 트라이플래너 텍스처는 모서리 부분을 텍스처가 반복될 때 부드럽게 이렇게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비트맵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 때 V-ray 비트맵 아래에는 매핑 소스라는 게 있어요. 여기다가 트라이플래너 텍스처를 연결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트라이플래너 텍스처의 사이즈는 매핑 사이즈하고 똑같은 값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랜덤 텍스처 로테이션을 체크해 주시면 텍스처들이 불규칙하게 막 회전하면서 모서리는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요. 그 연결을 자연스럽게 해주는 게 블렌드 값인데, 블렌드 값을 0.2 정도 하고, 그 다음에 뷰포트에서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데 렌더링하면 달라지니까 뷰포트에서 확인하지 말고 렌더링으로 확인하시면 돼요. 두 번째 재질을 만들어야죠. 첫 번째 재질이 만들어졌으니까 체인지에서 멀티 서브 오브젝트 재질로 현재 있는 재질을 가져갑니다. 셋 넘버는 2개로 V-ray 재질을 하나 추가한 다음에 2번에 연결하고, 2번에 연결한 V-ray 재질은 프리셋이 있는 V-ray 버전에서는 프리셋에서 플라스틱을 선택하시면 이렇게 세팅이 돼요. 프리셋이 없는 분들은 반사만 조정하시면 됩니다. 쉽게 반사 값을 조정하거나 색상을 조정하거나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프리셋이 없는 분들도 있으니까 디폴트로 해놓고 디퓨즈 컬러는 블랙으로 3이나 2 정도 해주고, 리플렉트 컬러는 절반 정도 128이나 130 이렇게 해주고, 글로스니스는 0.94 정도 이렇게 해줄게요. 이렇게 해서 1번, 2번 재질이 적용이 됩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조정을 해야겠지만 뭐 이렇게 조정이 된다 이런 거고, 퍼스펙티브에서는 렌더링을 해봐야겠죠. 인터랙티브 렌더링을 켜서 물체를 돌려보면서 확인하시면 이런 느낌이 되겠죠. 제가 좀 면을 적게 쓴 경향이 있죠. 디스플레이스 모디파이어는 면이 많이 분할되어 있어야 제대로 튀어나오는 형태가 디테일하게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걸 참고해서 작업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는 텍스처가 마음에 들지 않지만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뭐 응용이 중요하니까 여러분 방식으로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습할 때는 더 잘 나왔는데 아쉽네요.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메일로 질문 보내주시면 제가 시간이 되는 대로 제 생각을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스트레스 없이 모델링 하시고 재미있는 맥스 작업하세요.